1966년의 적색 테러 중에서 많은 지방은 소위 검은 다섯 부류, 즉 지주, 부자, 반동, 악인, 우파를 뿌리 뽑는 말살 정책을 실행했다. 베이징 다싱현을 예로 들면 8월 27일부터 9월 1일까지 4, 5일 사이에 325명을 살해했는데 나이가 가장 많은 사람은 80세였고 가장 어린 사람은 태어난 지 겨우 38일밖에 안 된 갓난아기였다. 또한 22세대의 가족 전원이 몰살을 당했다. 우로원은 그가 쓴 다싱 학살 조사 중에서 다음과 같은 한 단락을 기술했다. 사람을 산채로 때려 죽이는 일은 가는 곳마다 볼 수 있었다. 사탄가에서 한 무리의 남자 홍위병들이 쇠사슬과 혁대로 한 할머니를 때려 움직이지 못하게 만들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한 여자 홍위병이 할머니의 배를 짓밟고 그 위에서 뛰면서 할머니에게 고통을 가하여 산채로 밟아 죽였던 것이다. 당시의 살인 방식은 천태만상이었는데 몽둥이로 때려 죽이기, 작두로 작두질하기, 노끈으로 졸라매기 등이 있었다. 어린이에 대해선 더욱 잔인하여 한쪽 다리를 발로 밟고 다른 쪽 다리를 잡아당겨 강제로 아이를 두 동강 내기도 했다. 사람을 때려 죽인 것 외에도 문화 대혁명 시기에 중국에서는 자살 열기가 나타났다. 많은 저명한 지식인들이 모두 문화 대혁명 초기에 자살의 길을 걸었던 것이다. 중공이 발표한 수치에 의하면 10년 대재앙 중에서 420여만 명이 체포되어 심사를 받았으며 172만 8천여 명이 비정상적으로 사망했고 13만 5천여 명이 현행 반혁명죄로 사형 판결을 받았다고 한다. 무장투쟁에서 23만 7천여 명이 사망했고 703만여 명이 불구로 되었으며 7만 1,200여 가정이 완전히 파멸되었다고 한다. 그러나 전문가들이 중국 현지 기재에 근거하여 통계한 데 따르면 문화 대혁명에서 비정상적으로 사망한 인원수는 적어도 773만 명이라고 한다. 문화 대혁명 시기는 중국 역사상 좌경이 가장 광분한 시기였다. 이 시기에 살인은 대개 혁명성을 과시하는 표현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계급의 적에 대한 살인은 지극히 참혹하고 야만적이었다. 처음에는 당 내에서부터 당 외로 군중을 동원하여 문학, 예술, 연극, 역사, 교육 등의 영역에서 살인을 했다. 먼저 전국에서 몇 명을 살인하는 데서부터 출발했는데 발전하여 당내의 한 무리, 군대 내의 한 무리를 숙청했고 더 발전하면 전당, 전군, 전국 인민이 서로 살해하게 했으며 무장투쟁으로 육체를 말살시켰고 문화투쟁으로 영혼을 말살시켰다. 그것은 당이 조종한 극히 혼란스럽고 잔인한 시기였다. 인간성 중에서 악한 일면이 당의 요구에 의해 최대한 팽창했다. 매 개인마다 모두 혁명이란 명의와 당과 마오 주석의 혁명 노선을 수호한다는 구호 아래 마음대로 사람을 죽일 수 있었다. 문화 대혁명은 역사상 종래로 찾아볼 수 없는 프롤레타리아 계급이 인간성을 말살시킨 전민운동이었다. 작가 정의는 문화 대혁명 기간 광시에서 벌어진 식인 사건을 3단계로 분류하여 상세히 묘사했다. 시작 단계. 특징은 남몰래 가만가만 테러적인 음침한 행동을 한다는 점이다. 심야의 살인 흉악범들이 살인 현장에 도착하여 죽은 사람의 배를 가르고 심장과 간을 꺼냈다. 몇 사람은 조용히 먹기 시작했다. 아무도 말이 없었다. 고조 단계. 이 단계에는 산 사람의 심장과 간을 도려내는데 이미 상당한 경험이 쌓였고 기술이 아주 숙련되었다. 산채로 사람의 배를 가르는데 우두머리가 심장과 간 생식기를 떼어낸 후 나머지는 다른 사람들이 마음대로 가져간다. 붉은 기는 휘날리고 구호를 높이 외치는데 장면이 성대하고 웅장하다. 군중 광란 단계. 사람들은 끝내 미친 듯이 인육을 먹었다. 한 무리 사람들을 끌어내서 이른바 비판투쟁한 후 매 비판 때마다 먹었으며 사람을 죽일 때마다 먹었다. 사람이 쓰러지면 숨이 붙어있는지 않는지를 개의치 않고 사람들이 한 무리씩 덤벼들어 사전에 준비한 칼과 빗으로 어느 부위를 잡으면 어느 부위를 베면서 닥치는 대로 살을 벤다. 그 광란 행위가 극도에 달했을 때에는 조금의 과장도 없이 말 그대로 인육 파티였다. 여기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는 이렇게 인육을 먹는 파티는 절대로 민간의 자발적인 행위가 아니라는 것이다. 중공은 독재 권력 조직으로서 그것의 사회에 대한 통제는 사회의 매 세포에까지 스며들어갔기 때문에 배후에서 중공이 조종하고 부추기지 않았다면 이러한 일체는 근본적으로 발생할 수 없기 때문이다. 중공이 늘 자신을 찬양하는 노래 중에는 낡은 사회는 사람을 귀신으로 만들었지만 새로운 사회는 귀신도 사람으로 만든다네 라는 구절이 있다. 이러한 한 차례의 커다란 인육 파티는
중공은 사람을 승냥이나 마귀로도 변하게 할 수 있음을 명백히 말해주고 있다. 왜냐하면 공산당 자체가 승냥이나 마귀보다 더 흉악하고 잔혹하기 때문이다.